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윤정입니다. 저희 질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병원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치료비와 수술비 이외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생기는 생활비, 그 외 간접 비용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게 보험 플랜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큰 질병에 대비하는 수술비 진단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실 수 있겠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큰 질병을 진단비와 수술비로 보장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큰 질병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진단비를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 폭넓은 질병까지 좀 더 많은 보장 금액으로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시고, 지금 큰 질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3대 진단비라고 얘기를 하죠. 3대 진단비. 모든 시청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3대 진단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암,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이 세 가지를 3대 진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3대 진단비로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3대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때 모든 부분에 암에 대한 부분이든 뇌졸중에 대한 부분이든 급성심경경색 같은 경우에 심질환, 뇌질환까지 다 진단만 받으면 나오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술비라고 하면 물론 알고 계시는 모든 수술이 다 해당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도 수술비 보장 금액이 얼만큼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준비하신다라면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 보장을 훨씬 더 크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 진단비라고 하면은 암 진단비, 일반암을 다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암,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암을 다 얘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 유사암과 고액암은 조금 따로 분류된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발생률은 굉장히 높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리고 병원비 또한 조금 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를 했죠. 하지만 이 유사암에는 다른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그리고 대장 점막암까지 이 세 가지를 지금
유사암으로 분류된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 생식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자궁암,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암이겠죠. 그리고 남성 생식기라고 하면 전립선이나 이런 부분도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질환이고요. 하지만 이 발생률이 높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된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 재발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지만 크게 생명 지장 없지만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을 많이 갖고 있는 암인데요. 그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이 유사암에 대한 종류가 많은 부분에 제한이 되는 부분보다 정말 갑상선, 제자리, 경계성장, 기타 피부암 이 4가지만 제한이 되고 생식기암이라든지 대장 점막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쪽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해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뇌암, 골수암, 백혈병 이 3가지를 3대 고해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는 식도암, 췌장암까지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10대 고해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지수가 많을수록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가입하신 보험에서 일반암으로 보장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뇌, 심장, 2대 진단비라고 하죠. 대부분 뇌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뇌출혈만 가입을 하신 분들도 내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만일에 이 뇌출혈에서 보장 내용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사실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신 보험이 뇌출혈로 가입을 하셨다면 뇌경색에 대해서 진단받았을 때는 보장은 전혀 되지 않으시죠. 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터져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과 막히고 뇌출혈이 터졌을 때 2가지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 뇌졸중보다도 훨씬 더 미비한 부분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뇌출혈로 되어 있다라면 100가지, 10가지 병 중에는 16가지로 이렇게 100가지, 16가지로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보장 범위가 16%를 차지하는데 내가 진단비를 가입을 했지만 이 16%에 해당되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나머지 84%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을 고객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 방송을 많이 보시면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또 뇌출혈과 뇌졸중에 대한 차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까지 준비를 하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뇌졸중에서 보장보지 못한 미비한 부분까지도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급성신경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심증은 진단 안 되시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통증으로 병원에 갔지만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 평생을 약을 복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진단에 대한 부분에 내가 가입한 부분은 급성신경경색으로 진단비를 설계를 했다. 그런 보장은 전혀 못 받으시죠. 하지만 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이것 또한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보장이 안 되냐, 어떤 부분은 왜 보장이 그렇게 민원을 거시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상에 보면 우리가 진단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급성신경경색 같은 경우 19%를 차지하지만 혈성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어떤 보장 범위로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보장 범위가 폭이 넓은지 그리고 보장 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한 번 더 따져본다라면 내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쪽에서는 진단비가 사실 가입하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어려우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수술비 쪽으로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3대 진단비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보험료가 비싸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뇌출혈 쪽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방송에서 보시면 미지급형이라고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내가 납입하는 돈을 연금으로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납입한 돈에 환급금을 높여서 적금식 개념으로도 가입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해줄 때는 보험은 보험의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20년을 납입을 하든 갱신보험료를 내든 최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서 보장은 100세까지 보셔야 되니까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 기간 때 돈을 찾는 거지만 보험이라는 건 내가 보장 보는 기간까지 100세까지 돈을 찾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고민하다가 보험회사에서 만든 게 납입하는 기간 동안 20년 기간 동안 환급금이 없으면서 그리고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미지급형으로 가입을 하자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지금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해지환급금 없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하고 뇌졸중하고 2천만 원, 심근경색적으로 2천만 원 넣고 말기 폐질환 간질환하고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보험료가 이 정도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환급형 내가 납입을 하다가 5년 뒤에 10년 뒤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일반 보험이죠. 그럴 경우에는 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7,490원이라는 이 돈이 더 매월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27,000원이라는 돈을 매월 납입을 했을 경우에 20년 정도 납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납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돈을 넣고 내가 해지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청자님들은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돈을 넣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 일부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그런데 보험은 보험의 원리대로 적금은 적금의 원리대로 연금은 연금의 목적대로 가셔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내가 같이 준비를 하실 때 작은 적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은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해지환급금이라는 거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더 미흡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납입기간이 2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 금액을 같이 동시에 넣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 기간이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해지환급으로 찾으실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나는 똑같이 해지했을 경우에 돈이 나오고 싶다라면 똑같은 부분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작은 이 금액은 적금식으로 넣는다라면 훨씬 더 시청자님들은 조금 더 환급금이 높은 부분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단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지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40대, 50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비교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뇌, 심장, 간, 신장, 폐까지 이렇게 5가지 대한 수술비 보장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요즘 간헐 수술도 있고 비간헐 수술도 있죠.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절제를 해야지만 수술을 해서 수술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면서 비간헐 수술로 시술로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절제가 아닌 절제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술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지 병원비가 많이 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입하신 지금 우리가 실비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신다라면 제대로 된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신다라면 간병비라 입원 일당까지 다 그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장이신데요. 지금 여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금 40대 50대는 이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가입 조건이 까다로우세요. 그럼 수술비로 대처를 한다라면 그 부분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수술비에 대한 보장 금액으로도 충분히 그 진단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큰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준비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잠깐 휴식 기간을 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정이시라면은 가족분들에 대한 부분에 조금 생활비 자금으로 쓰셔야 되는 제도로 많은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술 후 회복 기간이라면은 소득하고 간병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시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간병비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입원 일당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다라면 보험료 또한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은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작은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술비 플랜이거든요. 지금 21대 수술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있죠. 하지만 지금 21대, 17대, 14대 이렇게 처음에 가입하실 때 그 부분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신다라면 중복 가입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는 보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7대, 14대, 21대까지 보장을 받으신다라면 중복으로 했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보험금이,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이 높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32대 특정 질병 진단비라든지 19대 생활질환, 그리고 21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당뇨는 21대하고 19대에서 중복이 되시고,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대로 또 중복이 되시고, 이렇게 질병 수술비 플러스 받으시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라면 내가 가입한 수술비 플랜에서 중복으로 보장이 받기 때문에 아주 내가 보장 보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수술비 예시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협심증 같은 경우에 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입한 게 급성신경학색 진단비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단비는 하나도 보장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신데, 이 수술비 플랜을 가입을 하셨더라면 혈성 쪽으로 수술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5대 기간 수술비로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21대 질병수술비로 200만원, 질병수술비로 30만원 이렇게 보장을 다 보신다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진단비에 못지않은 진단비 부분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질병수술비에 대한 부분에 보장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으시지만 32대하고 21대까지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훨씬 더 플러스해서 보장을 받으시겠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간헐 수술이든 비간헐 수술이든 당분간은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러면 제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으신다라면 보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조금, 그리고 우리가 3대 진단비를 했을 경우에 뇌혈관, 지금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병인에 대한 부분도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플러스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보장 폭이 넓은 수술비 플랜으로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보장 내용이 되고요. 이 플랜을 준비했을 때 내가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보험은 20년 자동 갱신입니다. 지금 갱신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장 기간이 조금, 납입하는 기간이, 갱신 기간이 조금 긴 기간이 있는데요. 20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35세쯤 가장이시라고 하면 보험을 진단비를 3대 진단비로 놓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요. 그렇다면 이 20년 갱신이라면 55세까지 내가 제대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적인 포인트 부분에 이 수술비 플랜을 넣었을 경우에 보험료는 3만 원 안쪽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몇 프로를 보험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요즘은 한 가족분들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5%에서 20% 정도 보험료로 많이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족력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30%까지도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보장성 보험만 그렇게 납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시니까 내 노후를 위한 연금도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 알차게 보험을 넣을 수 있게끔 제가 수술 플랜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퀸 질병에 대한 3대 진단비 준비를 할 때는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암에 대한 부분은 가입을 하실 때 일반 암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2대 진단비,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실 때 해열성과 심혈관 쪽으로 보장이 일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조금 더 진단비가 조금 많이 비싸서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수술비 보장 특약으로 해서 이 부분으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시청자님들께서 병원을 가실 때 보장을 받으실 때는 훨씬 더 알차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는 진단비와 수술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요, 바로바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입니다. 앞서서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술비 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은 수술비 담보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셔서 더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숙희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술비 보장이 어떤 건지 좀 봐주세요. 네, 수술비 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 분류표에 지금 정한 절단 절제수를 시행했을 때 수술비 보장에 대한 부분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요즘에는요, 최신 수술 기법이 발달이 돼서 단순한 시술만으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던데, 이렇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요즘에는 신의료 기술도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피부를 절제하는 절제술만을 수술로 인정했다면, 예.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카텍터,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신의료 기술이라도 보건복지부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편안하게 수술비 가입하시고 이런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장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비 담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네. 예.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종부터, 예전에는 1종부터 2종, 3종까지 보장이 되고 지금은 1종에서 5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보험 쪽에 1종, 2종, 3종 중에서는 1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제왕절개, 그리고 우리 자식에 대한 위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수술하는 치질수 같은 경우에 1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수술, 암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뇌혈관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3종에 해당이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팁을 드린다라면 2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치골 이식 수술이라는 부분을 하면은 2종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종수술비가 3종으로 돼 계시는 분들은 보험을 해지하실 때 한 번 더 꼭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1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왕절개나 치질 이런 부분 간단한 부분이고요. 5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수술인 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뇌혈관 조금 범위가 진짜 3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에 보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1종, 3종하고 1종, 5종하고 나누어진 거는 그만큼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분류표가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대 진단비라든지 14대 진단비 수술이라든지 21대 이런 부분으로 중복해서 보장을 본다라면 생명 쪽에 가입되어 있는 종수술 못지않게 보장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수술비 담보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 수술비 담보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앞서서 저희 이숙희 전문가님께서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건 반드시 가입하셔야 된다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나오잖아요. 암진단비라든지 또는 뇌졸중 진단비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한 번으로 국한되고요. 또 이런 진단비들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요런 몇 가지에 이제 국한됐다라고 본다면 수술비는 좀 그것보다는 포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질병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앞서 강의에도 나왔지만 7대, 18대, 21대, 30대, 34대까지도 나와 있어서 다양하게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술비는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이런 수술비는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중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좋은 부분이고요. 또 진단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수술비는 회당으로 반복해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술비 담보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담보를 이렇게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얼마나 책정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현정훈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맞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통합보험으로 전체를 하면 부담이 되시겠지만 수술비만을 놓고 수술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것만 하신다고 하면 20세에서 60세까지 25,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시면 충분히 상해 질병 수술비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18대, 30대, 34대까지도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도 궁금한 점이 물론 생기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 신랑이 예. 오래전에 교직원공제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예. 그게 80세 만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요즘에 100세 만기 최신형이 있다고 담당자가 바꾸라고 전화가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렴한 종신보험도 있다는데 그 100세 만기 최신형이 38만 원이 넘는 걸로 제안서가 왔거든요. 예. 네, 금액이 좀 부담도 좀 되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 그 교직원 공제 보험 보장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신데 예. 예, 아무래도 남편도 좀 아무래도 좀 걱정이 좀 돼가지고 그 당뇨랑 다른 질병에 대한 진단비나 뭐 수술비가 모두 보장되는 보험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그럼 네. 지금 남편분께서는 당뇨로 인해서 약 드시는 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냥 걱정만 아직은요. 된다는 거죠.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남편분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45이에요. 45이시고 저희 네. 제작진께 보내주신 저희가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이 남편분 앞으로 있으시더라고요. 이 외에 또 다른 보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아니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교직원 공제외 정기 공제보험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저희 현정훈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았습니다. 3건의 보험이 남편분 앞으로 가입이 되신 상태이신데 교직원 공제의 정기 공제보험 이게 80세 만기여서 갈아타기를 제안받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동부아지 프로밀라이프 브라보 라이프 보험은 2009년도에 가입하셨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시고요. 또 운전자 보험을 2017년도 작년에 KB 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올해 45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교직원 공제의 그 보험 만기가 짧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시아버님이 당뇨로 고생을 하셔서 당뇨에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앵커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배우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보면 교직원 공제보험은 이제 종신이라고는 하는데 80세 만기로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동부아재 프로미라이프 보험은 제가 보니까 실손보험이더라고요. 근데 2009년에 가입하신 버전이시라서 본인 부담금이 100%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잘 가입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KB손보는 이제 2017년 가장 최신에 가입을 하셨는데 운전자 최신형 버전으로 가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먼저 아까 시청자님께서 교직원 공제보험 100세 종신으로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청자분님하고 배우자분께서는 이런 100세까지 그 이상 보상되는 종신보험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 40대 중반이고 네. 이제 정년이 이제 한 20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 네, 지금이라도 한 1억 이상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갖고 있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사망 보장이 얼마 되는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물론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1억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종신보험 1억짜리면 어느 정도 보험료면 나한테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세요? 남편이 교직원 공제에서 100세 만기로 제한받은 게 네네. 특약까지 포함해서 38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는 좀 부담이 되고. 네네. 요즘엔 또 주변에서 저렴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나 저는 보험료 납입 이후에 노후 자금이나 네네. 필요 자금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가장 적합한 그 상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은 하겠고요. 먼저 이제 지금 가입하고 계신 교직원 공제 보험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이걸 설명을 드려야 그거에 대한 그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어떤 효과가 더 큰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먼저 이 교직원 공제 보험이 좀 여기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게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 종합생명공제라는 게 이제 3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망보험금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장공제 3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망 시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상해 사망 시에는 6천만 원이 이제 보장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종합암치료공제라고 해서 이게 2구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암 진단 시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교직원 공제에서 이제 최초 3대 암이라고 그래서 간하고 위, 폐암인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이 이제 보장이 되시는데요. 이게 이제 손해보험으로 치면 이제 고액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유사암이 400만 원, 그리고 일반암 수술 시에 이제 400만 원, 유사암 수술 시에는 이제 80만 원 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병 치료 공제라는 게 이제 2구자가 있는데 이게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 시에는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성인병 수술 시에 400만 원이 이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 특약 3구자는 이게 이제 4일 이상 입원하셨을 때 4일 이상 입원 하루당 3만 원씩 나오는 거고요. 수술 특약 3구자는 이제 앞서 생명보험 1종, 2종, 3종 수술처럼 1종에는 간단한 수술로 60만 원, 그다음에 3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제하는 수술 같은 경우 이제 좀 중증 수술이죠. 그래서 요 경우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되시는 게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인병이라면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성인병이라는 거는요, 흔히 많이 이제 중년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그다음에 고혈압, 그리고 간 질환 등을 얘기하는데요. 요거에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질병수술비 외에 8대, 18대, 30대, 34대 수술비에서 흡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직원 공제보험을 보면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어느새 한 12년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요. 보험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현재 시점이 크지는 않는데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세까지만 되시고 사망보험금이 3천이라는 건 사실 종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는데 그것도 2천만 원씩이다. 요즘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거는 좀 빠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교직원 공제는 좀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님. 네. 그게 답답하고 좀 불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요 교직원공제 두 가지 성격을 생명보험에 있는 저해지 종신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에 있는 보험료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으시니까 20년 자동갱신 100세 만기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자세한 부분은 나머지 이제 두 개 보험 갖고 계신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재에 이제 프로밀IP 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금 100% 보장되는 버전이신데요. 특히 상해 의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버전은 상해 의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입원하고 통원이 구분 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보험은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끝까지 지금처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상해 의료비가 좀 1,000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해는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손해보험 두 개 회사에서 추가로 5천 정도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손보 운전자보험은 2017년에 드신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가장 필요한 법률 비용인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당연히 최신 버전으로 들어 있으시고요. 그 외에 자동차 사고 부상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골절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갖고 계신 보험을 좀 진단을 하면 교직원 공제는 좀 정리를 하시고요. 두 가지 보험은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하시는 보험료는 6만 원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진단비나 수술비 관련돼서는 제가 손해보험 20년 자동갱신 100세 만기 통합보험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상담 받으셔서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해 사망 1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이 뭐 2천 정도까지 그 배우자, 시청자님 배우자 연령이면 가능하실 거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2천 정도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니까 교직원 공제보다 훨씬 나으시는 거고요. 암 진단비도 이제 기본적으로 3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가 1,000만 원이 가능하시니까 역시 고해감인 경우에는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30대 질병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 제일 중하게 여기는 수술, 앞서 이제 많은 강의에서도 나왔던 뇌혈관 질환, 뭐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가 관련된 그 질환 수술비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백내장,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의 약성 신생물은 30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더욱이 아까 이제 시아버님 그 당뇨로 인한 가족력을 걱정되신다 그랬는데 이 보험에 그런 부분을 그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 진단 시에 100만 원, 당뇨 수술 시에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당뇨는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 시에 추가로 이제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이게 20년 자동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한 6만 9천 원, 7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종신보험 쪽인데요. 이게 이제 생명보험에 저해지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40대 중반 남성이 1억 원 준비하려면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저해지 종신보험은 1억 원 기준 40대 중반이면 20년 납으로 23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일단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보험료만 그 저렴한 게 아니라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입니다. 공시율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고 연봉리 2.85% 정도로 그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중금리보다도 높다라는 점에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신에 저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를 혹시라도 하시면 예,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대비 30%밖에 되지는 않지만 대신 납입 기간 20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보험료 대비 약 113%, 25년이 경과되면 한 125%, 30년 정도가 되면 137%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다. 그 다음 더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네. 사망보험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정도면 이제 60대 중반이시고 자녀분들이 독립한 시점이니까 종신보다는 노후자금 정도가 이제 걱정되시잖아요. 그럴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형태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예. 추가 납입 형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보장보험료 소모를 없이 적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 이상 상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납입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납입 면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보험료로 지금 부족하신 부분에 대한 종신이라든지 예. 통합보험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현정훈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을 풀어드렸는데 이 자리에 이숙희 전문가도 계세요. 이숙희 전문가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3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앞에 계시는 전문가님이 상담 잘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두자면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녀분이 혹시 몇 살이죠? 큰애가 고등학생이고요. 네네. 네, 작은 애가 중학생이에요. 아, 작은 애가 중학생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해지 환급형으로 진단비는 100세로 뭐 갱신 없이 준비하신다라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해드린 내용처럼 전문가님 제안해드린 내용처럼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망보험금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아직 자녀분이 독립을 하는 시점이 조금 기간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조금 정기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아주 저렴하게 그거는 5만 원 안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뭐 1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천까지는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조금 자녀분들이 독립하는 시점으로 우리 아무래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혹시 가장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역할을 다 못할 때 그 남은 가족분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시고 저거는 조금 연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때도 풀어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 시청자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 좀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099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당뇨가 있으시고 인슐린 주사는 맞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약은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나 당뇨병 수술할 때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질병 관련해서 진단비, 수술비 보장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숙희 전문가께 역시 여쭤볼까요? 네. 예.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저희 지금 그 325에 해당되는 상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 없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 없으시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만 안 받으셨더라면 가입 가능하신데요. 이 안에 당뇨 쪽으로만 준비를 하신다라면 당뇨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같은 경우에 바로 뭐 부담보 조건 없이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 부분에 내가 진단비를 조금 더 추가 보완하고 싶다라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까지 설계를 하신다라면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요즘은 그 지금 325 같은 경우에도 저해지 환급형으로 나온 상품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고객님이 맞는 맞춤 설계를 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앞서서 전화 통화하셨던 분께는 보험 설계하실 때 당뇨 진단비가 들어간 보험을 권유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런 보험은 가입이 못 되겠네요? 아니요. 예전에는 이제 당뇨를 앓고 있으면 안 됐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당뇨 지금 환자인 경우도 간편심사 당뇨 플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때를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뇨로 약을 드시고 계셔도 당뇨와 관련한 특화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시청하신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더 볼게요. 8163님께서 보내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네, 오늘은 문자를 꽤 길게 남기신 분들이 계시네요. 73세 남자입니다. 현재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요. 3년 전에는 위궤양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진단비,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남기셨어요. 현정훈 전문가님. 네. 예. 연령이 일단 높으시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최근에 최장 만 80세까지도 고혈압 약,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325에 해당되시지만 않으시다면 간편심사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 없으셨고 2년 이내에 입원 치료 없으시면 되는데 이제 3년 지나셨으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시는 거고요. 5년 이내 암 치료 이력만 없으시다면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뇌졸중 진단비 수술비까지도 포함하고 34대 또 질병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숙희 전문가님 실질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 문의가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가입 현황은 어때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대 70대 분들은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라도 내가 자녀분들한테 자식들한테 조금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저렴한 보험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고 그런 문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입을 다 모든 보장을 다 보시려면 사실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 3대 진단비로만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저렴하게 최소 금액으로 한다라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작은 보험료로 보장을 비교해 본다라면 크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하시고 예전처럼 뭐 딱 맞추어져 있는 상품으로만 보험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맞춤 설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꼭 문의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준비하신다라면 조금이라도 준비가 하시는데 크게 불편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14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68세 어머님이 암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알아보셨는데요. 325 조건 미충족으로 가입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고혈압 외에 다른 질병은 없으신데 정말로 암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숙희 전문가께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5에 대한 유병약 보험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았을 건데 그게 거절이 났다면 굉장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325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또 2년에 입원 치료라든지 뭐 3개월 이내 새로운 진단을 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가입은 안 되시는 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곧 암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유병약자들도 암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가족력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암보험만 준비를 하신다면 그 보험을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험료 또한 많이 비싸지도 않고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 대작 점마감도 일반암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보장 범위도 굉장히 폭넓게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또한 크게 유병약자들은 사실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많이 비싸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 보험으로 제안을 한번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문의 주신 0143님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끝까지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이제 맞춰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신 분들 문자로도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